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차기 국무총리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에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총리 공백이 한 달이 다 돼가죠. 예. 차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은 지금 임명하더라도 6월 초순 중순 돼야 가능할 텐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에 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차기 총리 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마평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일부 언론에서 이제 한 50여 명의 47명 예, 그런 후보를 말했는데, 지금 언제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총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언제 임명될지 또 누가 임명될지 기약도 없고 인물의 하마평마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인선에 대해서 점점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예. 이완구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오늘로 24일째. 다음 주면 한 달인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에는 발표가 돼야 6월 중에는 임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예, 사실 오늘이나 내일 중 발표를 하더라도 5월 중 취임은 불가능하고요. 예.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에 빨라도 2주, 3주가 걸리잖아요. 예. 여기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거나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예. 지금 이대로라면은 언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지 또 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언제 취임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하고도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2달 만에 사표가 발령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개월여 더 총리직을 수행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사실 총리가 없다고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없죠. 근데 오히려 국정 공백이 없는 게 더 슬픈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예. 자, 그럼 현재 누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21일에 이완구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니까 하마평이 무승했습니다. 이미 참 준비가 된 듯한 막 쏟아졌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사저널에서는 총리실에서 작성했다는 총리 후보가 47명의 명단까지 나오게 됐고요. 그렇죠.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는 황우여 경제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예. 또 박근혜 정부 탄생을 이끈 원로 7인의 중 한 명인 현경대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명재 민정특보,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 등입니다. 예. 다양한 버전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그죠? 예, 사회부총리입니다. 예. 법조인 출신이고 청문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점, 그리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예. 이인재 최고위원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판사 출신이고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죠. 국정 경험이 그만큼 풍부하고 준비된 총리 후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물론 준비된 총리였다는 이완구 총리가 최단명이긴 하지만은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명재 특보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은 본인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가 법조인 출신 중에서 후보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우여, 이인재, 이명재, 황교안, 현경대 등이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예, 그렇군요. 법조인 중에서 많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총리 인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임자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일부 후보자는 총리직 제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가 5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인수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청문회에 서지도 못했죠. 예.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홍원 전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었고요. 예.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참사라고 부를 정도로 모두 다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적임자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물을 지명할 건지 아니면은 국정을 통할할 책임 총리를 뽑을 것인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예.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들은 총리 인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는 바가 없다. 이게 공식 답변입니다.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총리 공백이 한 달이 다 되도록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 보고 또 지금까지 뭐 후보로 올랐던 사람들 네. 보면은 법조인이 많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이 율사 출신 법조인을 좀 좋아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항상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 육법당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육법당 이런 얘기들 나오고 했잖아요. 예, 예. 육사 출신 내지는 예. 뭐 법조인 출신들을 예, 선호한다 예.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후보 임명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안 하는 겁니까? 글쎄요. 국무총리를 국정의 2인자라고 하죠. 예. 또 국가서열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에서 6번째입니다. 예. 대통령 유구수위는 대행을 해야 되는 중책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일이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총리 인선 기준으로 도덕성과 국정과제 추진 능력, 참신성 등을 꼽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인재 풀이 좁다 보니까 이런 인물을 찾기 어렵고 찾았더라도 본인의 고사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법조인은 청문회의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청와대에서는 총리 인선을 시급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인선이 화급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차기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한 달이 다 됐는데도 화급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면은 임명하지 안 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예, 예. 트위터 등에는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지명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총리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못하게도 하는 것이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네요. 네. 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제 오늘 검찰에 출두하죠. 잠시 뒤 10시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성완동 리스트 8명 중 두 번째인데요. 이 총리에 대한 수사는 두 갈래. 하나는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3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과 뭐 차량 통행 기록 또 이 전 총리와 성 회장의 동선을 꼼꼼히 보고 내서 이제는 거의 뭐 확인한 것 같고요. 예. 증거인멸과 관련된 게 중요한 것인데 준비된 총리였다는 이완구 전 총리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차기 총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지 좀 무겁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